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더라 이거죠. 가계 이등분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평행선. 그 다음에 자, 원이야 뭐 컴퍼스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선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평행선, 그 다음에 수선. 즉,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그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작도 기출문제라든지 그 관련된 작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면은 충분히 다 접근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즉, 문제를 봤을 때 작도를 할 때 무조건 거꾸로 풀긴 할 건데 여기에 쓰이는 게 가계 이등분선이 쓰이는지 평행선이 쓰이는지 수선이 쓰일 건지 결정하셔가지고 문제 작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접근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가계 이등분선. 자, 가계 이등분선 항상 작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즉 부담 없이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학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되느냐 문제 풀듯이 거꾸로 그냥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질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가계 이등분선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친숙한 게 뭔가요? 일단은 대칭, 변환 있고. 그거 더 친숙한 게 먼저 그 삼각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가계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만 있으면 가계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컴퍼스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합동이니까 일단 컴퍼스로 생각해 본 거죠. 컴퍼스로 쓱 그려본 거죠. 이렇게. 즉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작도를 해가지고 무조건 최소 횟수로 그 여러분들 압박감도 있어요. 최소 횟수로 이 내용을 왜냐면 컴퍼스나 자를 쓰는 횟수를 최소한을 줄여가지고 그리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은 맞아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히 기하 파트에서의 내용은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효율성은 조합 쪽에서 강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 몇백 가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효율적인 거면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백 가지 하느냐 의미가 뭐냐? 그 기하에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인 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그린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가깝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일단 이건 찾았어요. 변의 길이. 근데 문제는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떠올리는 게 여기에서 이 가계 이등분선 이걸 찾기 중점 찾는 거니까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거겠죠. 중점을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중점이 여길 지나갈 거니까 컴퍼스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중점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계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썼냐면 1, 그 다음에 2, 3, 4, 4번 만에 작도하게 된 거죠. 근데 꼭 이 방법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인데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그릴 때 4번인데 또 다른 방법 없나? 자, 대칭이동 이등변 삼각형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름모도 마름모나 카이트 같은 거 이등변 삼각형 2개 붙인 것도 여기가 가계 이등분선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거나 또는 뭘 생각한다? 가계 이등분선이 들어있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도형을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마름모를 그리거나 마름모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주어진 각이니까요. 이렇게. 컴퍼스 안 움직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마름모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는 3번 만에 되네요. 이렇게. 즉 효율성을 추구할 때는 이렇게 마름모가 더 간단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건 아마 교과서에 배운 거는 마름모 이용한 요걸 배웠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무조건 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마름모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선이죠.
평행선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주어진 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이. 여기와 평행한 선분을 그리자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얘는 평행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려놔요.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행선 하면 가장 큰 성질이 뭐죠? 동의각, 억각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평행선 하면 떠올리는 게 각으로 따지면 같은 각, 동의각이나 억각이 같다는 성질이랑 두 번째, 크기로 따지면은 높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죠. 동의각, 억각을 하는 거죠. 그냥 여기다 연결을 해요. 이 선 없는 거니까. 자, 작도니까 흰색은 주어진 거고 노란색이 작도하는 겁니다. 주어진 직선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 하나 그어요. 그러면은 점이 두 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얘랑 똑같은 각을 찾아야 각을 옮기면 되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옮겨요. 합동처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새로운 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그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면은 2번 이렇게 왔으니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6번 만에 그 동의가 이용한다는 얘기는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평행한 도형을 써도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평행사변형. 위에 거는 카이트였는데 밑에 거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 다른데 컴퍼스 안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마름모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름모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선을 하나 그어요. 됐죠? 1번.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마름모를 만듭니다. 이렇게 쓱. 2번. 그 다음에 똑같이 옮기지 말고 3번. 컴퍼스의 크기를 조정하지 말고 고정된 컴퍼스인 것처럼 이렇게 4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하게 되면 5번이죠. 그럼 얘는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영재학교 입시에서 작도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작도하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도하라 그러면, 작도를 그냥 그림 그려놓고 작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완벽하지 않죠. 즉, 뭐냐면 작도하라는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게 왜 그건지, 증명까지 해주는 게 원래 작도하라라는 뜻의 수학에서 말하는 작도하여라 라는 뜻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도하는 방법을 얘처럼 순서만 적응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작도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거의 90% 이상이 기출부에 보면은 거의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답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표시하라 표시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경기 문제처럼 그 무게중심을 표시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서술형이 나오고 또는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캠프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작도하라 그러면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냥 그림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그림 안 그리고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증명만 해도 그게 작도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똑같이 그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법을 설명했고 이건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각이 등분선이다 증명한 거고요. 이건 마름모니까 각이 등분선이다. 얘는 동의각이니까 평행선이다. 얘는 마름모니까 평행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보다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에 배운 것보다도 얘가 훨씬 더 한 단계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선인데 얘 6번인데 얘는 5번 만에 마름모가 더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선이 있는데요. 수선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수선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수선을 내리는 방법이 있겠죠. 네, 첫 번째 수선 올리기부터 수선 내리기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내리면 성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되면
수직. 우리가 수직한 도형이 더 편하겠죠? 우리 수직한 도형은 뭐가 있냐?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간단한 도형은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거 아닌가요? 원 아닌가요? 원의 원주각? 그죠? 그러면은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첫 번째. 그럼 이등변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 이등변이 편하잖아요. 같은 삼각형인데 높이 구할 때 이등변이 제일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놓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컴퍼스를 한번 하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 얘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찾으면 중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중점을 찾아서 여기서 쭉 내리면 수선을 내리게 된 거죠. 지금 뭐냐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수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의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주어진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죠. 3학년 2학기 내용인 원을 이용해 보는 거죠. 원. 컴퍼스하고 자니까 원하고 직선을 작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아무거나 잡고요.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찾냐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점을 찾아야 됩니다. 2번, 3번 중점을 찾고요. 그러면 쭉 뻗어서 4번. 그 다음에 얘보단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원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컴퍼스로 원을 그리게 되면 끝까지 안 그려도 되죠. 사실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90도가 되더라는 얘기죠. 뭐 5번, 6번. 즉 얘보다는 복잡해요. 얘보다 복잡한데 결국에 뭐냐면 어쨌거나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한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건 있는 작도. 우리 이제 4강에서 하는 결선 작도도 그런 컨셉이지만,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각의 이등분선이랑 평행선이랑 다 마름모로 가능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굳이 그때 가장 작도 기초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할 건데 굳이 이거를 꼭 이렇게 다 다르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불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몸에 베개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얘는 마름모 안 되나? 마름모도 수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름모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름모법. 자, 마름모도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랑 찾는 건 비슷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지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얘랑 똑같이 컴퍼스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마름모가 되죠. 얘가 길이가 다 같아지니까. 자, 마름모는 수직 이등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선을 그렸잖아요. 이게 몇 번이냐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했던 이등변 삼각형법이랑 거의 똑같죠. 즉 작도의 기초인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싫으면 뭐만 기억하자? 우리는 무조건 기하 작도할 때 우리는 마름모만 기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작도의 기초가 되는 각의 이등분선, 평행선, 수선. 자, 이거를 가지고 실제 작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작도 기초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필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